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의 기원이라는 서은국 교수의 책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한 관심도 많을 거고 또 행복에 관련된 책자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지식과 또 행복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불행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많아졌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또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행복에 관련된 어떤 관념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책으로, 이 책은 좀 나온 지 좀 출간된 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좀 행복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은 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든지 행복은 인간이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 행복이다, 이런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주장을 어떤 타인의 생존론에 의해서 행복은 인간이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생존 기술이다, 인간은 행복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행복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저자의 말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가 알고 있었던,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꾼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책은 총 9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챕터에서는 행복은 과연 생각인가? 이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을 행복하게 하면은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저자와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인간은 100% 동물이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뛰어난 어떤 그 영장류라고 하지만 인간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이 실제로 문명을 가진 것은 6,000년 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1년으로 따지면 364일, 그 다음에 22시간 우리가 동물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은 동물과 똑같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100%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저자의 어떤 이론적 근거, 그 다음 저자가 새롭게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봤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이었는데 다인이 본 어떤 생존의 법칙에서 행복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저자의 생각, 그 다음에 두 학자의 어떤 행복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다섯 번째 챕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이유는 사람이 그리워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하고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챕터 6에서는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은 결국은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은 아이스크림이 있어도 일정 시간 지나면 녹듯이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무리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행복도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얼마 지나면 다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행복은 우리가 큰 어떤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어떤 소소한 행복,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람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어떤 유전에 따라서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행복에서 좀 앞서간다는 이런 그 분석 기사가 나오고, 여덟 번째,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행복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집단주의 사고, 어떤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사고, 그다음에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행복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9번째 챕터에서는 워커머널로 행복을 배달하는 관점으로 행복에 대한 마지막 어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위 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종신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이제 자기 연세대에서 와서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분 이제 직접 이제 미국에서 종신대학 교수직을 뿌리치고 와서 현재 연세대에서 지금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복에서 가장 좀 이제 인지도가 높은 최인철 교수와 함께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교수님인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행복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특히 행복과 문화 차이가 전문 분야로 그 논문 중에서 OECD 행복 측정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서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이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의 어떤 서평으로 요약된 것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자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강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면은 왜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하우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 책에서는 왜 인간은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Y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왜 행복을 경험할 것인가, 그 다음에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 책의 새로운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국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뇌에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네가 행복하려면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가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또 가치를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말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의사한테 내가 다리가 다쳐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픈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진통제 처방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마 그 의사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어떤 기쁜 생각을 하지 않고 너는 항상 불행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일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자 서문 9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꿀벌은 꿀을 모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고 인간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국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라 Y라는 관점에서 왜 행복을 추구해야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행복을 어떤 생존의 조건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제 바라봤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물론 진화론에서 약간의 어떤 인간이 침팬지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까지,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까지 왔다는 이런 진화론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인원에서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데 약 600만 년 정도가 우리가 역사가 지났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인간이 실제로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된 것은 약 6천년 전. 그래서 인류 역사를 600만 년을 1년으로 봤을 때 6천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년 중에 365일, 364일, 22시간은 우리가 이제 비문명 속에 살고 실적으로 2시간만 문명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은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뇌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어떤 생존 장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생존 장치로서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냥에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존을 하기 위한 것들, 또 친구를 사귀면 행복하고 연인을 사귀면 행복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내가 생존하고 어떤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어떤 생존과 연결되는 조상들의 어떤 유전자가 우리에게 물려준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인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고 이것이 약 2000년 동안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윈이라는 학자가 나오면서 생명체는 행복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고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고귀한 어떤 종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설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자는 이제 다윈의 어떤 생존 학설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행복이 어떤 지속성이 계속 가지 않는 것을 식사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밥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특히 이제 탄수화물 이제 아시죠? 그러면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제 뇌에서 행복의 회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밥을 먹죠. 또 그리고 이제 또 그럼 행복의 회로가 커지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밥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른데도 계속 밥을 먹게 되면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어떤 불만의 회로가 켜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밥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인간은 어떤 생명체로서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계속해서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희망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행복은 생존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고 우리가 매 새끼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아침에 먹고 또 점심에도 밥을 먹고 또 저녁에도 밥을 먹어도 이렇게 만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만족을 느꼈던 것이 일정 기간 커지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점심이 되면은 여러분들 또 밥을 먹게 되고 또 그게 다시 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이게 점심 때 밥을 먹었던 만족도가 소멸이 되어서 다시 저녁 때 또 우리가 밥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떤 인간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우리 조상들의 어떤 생존 전략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만족을 오래 못 갖는 이유도 결국은 모든 인생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멸이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새롭게 어떤 리셋되면은 새로운 기능을 다시 어떤 접속하듯이 우리의 뇌도 계속해서 그 조합된 남자가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안주해서 어떤 발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셋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큰 행복도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조상들의 우리가 이제 어떤 생존 본능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다 효용성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작새의 이 깃털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해서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공작새의 어떤 그 수컷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깃털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어떤 포식자한테 예를 들어서 발견될 확률도 높고 또 어떤 본인이 어떤 그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본인이 달리기나 어떤 그 숨는데 굉장히 제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한 어떤 깃털을 갖게 된 것은 결국은 이 공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암컷에게 어떤 사랑을 내가 고백해서 선택받아야 되는 어떤 번식과 생존의 관점에서 이 날개를 계속 화려하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성으로만 보면은 실적으로 어떤 공작새 수컷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꼬리가 화려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넓게 펼치는 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당장 어떤 자기 수컷의 어떤 그 목숨 부지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어떤 공작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생존 전략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화려한 꼬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날개를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어떤 암컷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 우월한 자기 어떤 유전자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작새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포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견되기 쉬운 어떤 그런 불합리한 어떤 날개를 계속해서 확장했던 것, 결국은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피카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인류의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그림을 남긴 어떤 유명한 화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카소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이 피카소의 대다수의 어떤 걸작들은 다 피카소가 새로운 연인들과 어떤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새롭게 가지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어떤 새로운 어떤 작품들 그 다음에 명작들이 나왔다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인간의 어떤 창작 의지도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랑이 싹텄을 때 어떤 새롭게 어떤 동물이 어떤 종족 본능을 갖는 것처럼 자기 연인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작품에 어떤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는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뭐 가족, 여러분들의 뭐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오늘 무엇 먹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어디 가서 먹을 것인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집이 맛있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구와 갈 것인가? 이런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뭐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중년이 지나면 이런 얘기가 적어지면 우리가 청소년 때라든지 청년 시기에는 친구들 간에 만나면 항상 이성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뇌의 어떤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또 그런데 그 먹는 것도 뭔가 나하고 마음에 먹는 사람하고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해지죠. 우리가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하면 우리가 왜 연인들이 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될 때 인간의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생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나의 어떤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누구와 갈 것인가 관심이 많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의 원래 용도는 우리는 연애하고 친구 사귀고 먹는 거 이런 거에서 길들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람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것이 연인들과 어떤 본인이 사귀다가 예를 들어서 깨지게 됐을 때, 사랑이 깨지게 됐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도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분 헤어졌을 때 굉장히 어떤 충격,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어떤 좌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충격, 어떤 이별의 어떤 그 슬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리 절단된 사람들의 어떤 충격과 같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뭔가 자기가 연인하고 어떤 이별하는 어떤 슬픔이 다리가 절단된 사람의 슬픔의 크기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한테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다가 재해사고를 해서 다리가 한쪽 다리가 절단됐다면 평생 내가 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행을 가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연인하고 어떤 실현된 사람들이 어떤 나중에 한 1년 뒤에 지나서 또 행복도에 측정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적응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리가 절단됐을 때의 어떤 본인이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슬픔이나 어떤 그 좌절을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서 어떤 적응하는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어떤 내가 어떤 연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아파서 통증이 오게 되면 우리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진통제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타이레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약을 제가 홍보를 하는 거라 아무래도 타이레놀이 진통제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실적으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연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별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의외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불만도가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뇌에 있어서는 어떤 연인하고 어떤 이별이 되어서 다리가 절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아니 연인에게 이별이 되어서 어떤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슬픔을 가진 것이나 이 사람이 다리가 절단되어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쪽에 어떤 불구가 된 것이나 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 이렇게 차이를 느끼지만 실제로 뇌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이나 똑같이 생존의 위협을 가진 고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신적 고통인지 육체적 고통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만 주더라도 실제로 상당히 어떤 약간 치유되는 그런 그 관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결별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거고 또 다리가 절단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두 다리를 가진 사람보다 어떤 그 동물을 채집하거나 어떤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생존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어떤 그 생존에서 굉장히 위험 사이렌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생존에 대해서 어떤 위협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치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가 똑같이 효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데 이 쾌락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있으면 소멸이 되고 고통도 실질적으로 평생을 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쾌락만 추구해가지고 그 쾌락에 만족한다면 어떤 사자나 어떤 포식자들이 어떨 때 인간이
도망을 가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없겠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에만 휩싸여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조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쾌락과 그 다음에 고통의 적절한 걸 줘서 쾌락이 많았을 때는 그 쾌락을 빨리 소멸시켜서 다시 새로운 어떤 쾌락을 추구하도록 어떤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했고, 또 고통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일정 기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경감시켜서 새롭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적절하게 행과 불행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균형을 이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